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 세 번째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열량을 받는데 온도는 왜 다를까? 똑같이 가열했을 때 어떤 것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또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가? 자, 비열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을 비교할 수 있다. 자, 비열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정의가 나오면 외워둬야 되겠죠? 자,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열량이다. 이게 비열입니다. 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이 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 식이 나왔냐? 자, 봅시다.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서 비열이 C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 물질을 자, 2kg의 온도를 만약에 5도 올리려면 얼마의 열량이 필요할까요? 자, 어, 이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C가 필요하죠. 그러면 2kg을 1도 올리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즉, 2C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kg을 5도씨 올리려면 여기에 다시 5를 곱해서 그러면 총 C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보면 자, C를 구하고 싶다. 자, C는 여기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2 곱하기 5분의 열량이다. 여기서 2는 질량이었고 5는 온도 변화였죠. 그래서 자, 비열이라는 것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준 값이다. 자, 그래서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단위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뭐 이 단위를 헷갈릴 필요 없이 열량의 단위는 뭡니까? 우리 배웠듯이 킬로칼로리죠. 킬로칼로리. 그리고 뭐로 나눴냐면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 도씨. 그래서 단위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로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kcal의 정의에 대해서 봅시다. 1kcal의 정의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럼 물의 비열은 얼마가 되겠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고 했으니까 물의 비열은 1이 되겠죠. 1칼로리 1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그리고 물의 비열은 간단하게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이다. 물의 비열은 1이다. 자, 금속의 비열 구하기.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 뜨거운 금속을 찬물에 넣은 후에 처음에 그 찬물의 온도가 만약에 10도였다. 그런데 나중에 온도가 30도가 되었다. 자, 그러면 금속이 가지고 있던 금속에서 이 찬물로 열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찬물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열을 구하는데 금속 도막은 열을 잃고 찬물은 열을 얻었죠. 그래서 자, 금속이 잃은 열은 무엇과 같냐? 찬물이 얻은 열과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까 앞에서 자,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열량으로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었죠. 그럼 열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열량은 C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이거를 우리가 복잡하니까 문자로 표현하면 질량은 m이었죠. 온도 변화는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 그래서 자, 열량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T다. 자, 그런데 자, Q 금속이 잃은 열량은 Q 찬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랬죠? 방금 우리가 그 가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봅시다. 자, Q 금속이 잃은 열량, 이것이 Q 찬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러면 Q는 아까 CMT였죠. 그러면 이 C는 금속의 비열이고, 이것도 금속의 질량이고, 금속의 온도 변화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하고 같냐? 이것은 C 물의 비열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이것은 1이죠. 1. 그래서 그냥 1이어 씁시다. 1 곱하기 물 곱하기 T, 이것도 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구하고 싶은 것은 금속의 비열이죠. 금속의 비열이다. 그럼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우리 모르는 것은 금속의 비열이고 알고 있는 것은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것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속의 질량과 온도 변화, 물의 질량과 온도 변화, 이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자, 금속의 질량이 1kg이다. 온도 변화가 뭐 20도다. 물의 질량은 2kg인데 온도 변화가 5도다. 그러면 모든 값을 알고 이것만 모르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구한다면 C는 이걸 지금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 값 1 곱하기 2 곱하기 5를 얼마로? 1 곱하기 20으로 나눠주면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금속의 비열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의 질량과 온도 변화, 물의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당연한 말이죠. 자, 비열이라는 것은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게 작다면 더 적은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입니다. 자, 지금 물의 비열이 1인데 식용유의 비열은 얼마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로 구하냐? 이걸 좀 어떻게 바로 구할 수가 있냐? 봅시다. 자, 물은 지금 여기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다는 것은 같은 열량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열량을 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만약에 양이 같다. 1kg입니다. 1kg으로 양이 같다. 그러면 자, 비열 C는 질량 M 곱하기 T를 Q로 나눈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열량이 같고 질량이 같다. 열량이 같고 질량이 같다. 그러면 자, 이 온도 변화만 가지고 비열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물을 보니까 지금 물이 20도에서 40도로 온도 변화가 자, 20만큼이 변했죠. 자, 그랬을 때 비열이 1이었다. 식용유는 지금 보니까 20에서 60으로 40만큼 변했다. 자, 그러면 식용유의 비열은 당연히 2배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분모가 20에서 40으로 2배 커졌으니까 비열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일 때 식용유의 비열은 0.5가 된다. 그래서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2배 많이 변했죠. 자, 물과 식용유에 같은 양의 열량을 공급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 변화는 물의 온도 변화의 2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의 비열은 물의 비열의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C는 M 곱하기 T분의 Q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물의 비열은 자, M 물 곱하기 T 물, 그 다음에 Q 물이
얻은 열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식용유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M 식용유 곱하기 T 식용유 Q 식용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알고 있는 것은 이게 1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을 2로 나눠 봅시다. 자, 1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좀 축소해서 자, 1 나누기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가 되는 여러분 이제 번분수를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번분수를 한번 보면은 번분수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과정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자, 나눕니다. 자, C 식용유분의 C 물은 어떻게 되냐? 자, 번분수죠. M 식용유 곱하기 T 식용유 분의 Q 식용유 M 물 곱하기 T 물 분의 Q 물. 자, 그러면 이 번분수 계산은 이게 분모로 가고 곱하기를 해서 분모로 가고 이게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M 물 곱하기 T 물 곱하기 Q 식용유 분의 M 식용유 곱하기 T 식용유 곱하기 Q 물 이렇게 되는데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질량이 같고 열량이 같죠? 같은 열량을 받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봅시다. C 식용유 분의 C 물은 무엇과 같냐? T 물분의 T 식용유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C 식용유죠? C 식용유다. 그러면 자, C 식용유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양변에 C 식용유를 곱해 봅시다. 양변에 C 식용유를 곱하면 여기는 C 식용유가 없어지고 여기는 곱하기 C 식용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곱하기 뭘 하냐? 곱하기 T 식용유분의 T 물을 하면 양변에 T 식용유분의 T 물을 해주면 여기는 또 이게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식용유는 T 식용유분의 T 물 곱하기 C 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그때그때 계산할 수 없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식용유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물의 비율 곱하기 뭐분의 뭐였습니까? 물의 식용유의 온도 변화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였죠. 그래서 식용유의 비율은 2분의 1 곱하기 물의 비율 1 해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율 봅시다. 지금 물의 비율은 1입니다. 1. 그에 비해서 금의 비율은 0.031, 수은 0.03, 은 0.05, 금속은 비율이 굉장히 작죠.
일반적으로 액체의 비열은 크고 금속의 비열은 작다. 그래서 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금속이 훨씬 빨리 뜨거워집니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림은 같은 양의 물과 에탄올을 일정한 세기 열로 계속 가열할 때, 지금 같은 양의 물과 에탄올을 일정한 세기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질량 M과 Q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식으로, 자, C1은 M이 아니고 T죠. T1분의 T2 곱하기 C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봅시다. 자, 에탄올의 액체 여기서 말하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의 비열 C 에탄올은 어떻게 구하냐? 에탄올의 온도 변화 분의 물의 온도 변화 곱하기 물의 비열 1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에탄올의 온도 변화, 지금 에탄올은 얼마냐? 에탄올의 비열은, 에탄올의 온도 변화가 지금 10에서 40이니까 에탄올의 비열은 30도가 되겠네요. 30도. 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 변화는 몇 도냐? 10에서 잘못 말했네요. 10에서 30도니까 물의 온도 변화는 20도죠. 곱하기 1이다. 그러면 에탄올의 비열은, 자, 3분의 2가 된다. 여러분, 이거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식을 구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 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